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한나무입니다. 이번에 루시드 24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루시드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루시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루시드가 발표한 어닝콜을 살펴보면 이번 24년 4분기에 3,386대를 생산해 24년 총 생산량 9,029대를 초과하여 연간 가이던스 9,000대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루시드가 발표한 4분기 딜리버리는 3,099대로 YOY 플러스 79%를 달성을 했고 24년 총 딜리버리량은 1,241대로 YOY 기준 플러스 71%를 달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컨센서스 예상치였던 214 밀리언을 상회하여 234 밀리언을 달성하게 되면서 YOY 48.9%로 50% 가까이 달성하게 되었고 연간 매출은 807 밀리언으로 YOY 기준 플러스 36%가 되어 컨센서스 예상치인 마이너스 0.25달러보다 좋은 마이너스 0.22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납품량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루시드의 매출과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앞으로 루시드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무엇보다 가장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올해 루시드 생산 가이던스를 2만대로 설정한 것인데요. 가이던스 2만대로 설정했다는 것은 올해는 루시드 그래비티를 통하여 추가적인 생산 모델을 통해 생산 캐파를 늘리고 공장 확장과 지속적인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시드가 지금보다 더 딜리버리 숫자를 늘리고 하드웨어 기술력을 증진시켜 생산 마진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 나간다면 앞으로 들어가는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 이익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루시드 재무제표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확실히 23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현금 손실이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 비용은 감소하면서 적자를 낮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34억 달러에서 24년에는 29억 달러로 비용 감소를 낮췄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루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 기업으로 가는 만큼 연구 관리비를 높여나가고 판매 관리비 또한 높여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관비에 대한 비용들을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현재 루시드는 6.13 빌리언의 현금을 통하여 26년 하반기까지는 충분한 현금 유동성이 확보하고 있다고 했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현금 소모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번의 증자와 현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루시드가 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 루시드 그래비티가 24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게 되면서 25년 상반기에는 판매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25년 하반기에 79,000불의 루시드 그랜드 투어링이 주문 제작을 들어간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전처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2만 대의 가이던스 또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보다 올해 매출은 2배 이상 올라갈 것이죠. 하지만 판매를 위해서는 루시드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한데 아마도 루시드 그래비티 판매를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6년 만에 피터 롤린슨이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경영진 전환을 발표하면서 마크 윈터호프 COO가 임시 CEO로 임명되었고 피터 롤린슨은 이사회 의장의 전략기술 고문으로 활동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드는 이번 그래비티를 통한 전화 이복의 기회를 노리겠다는 승부수로 보여지고 앞으로 어떤 CEO가 자리로 임명하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러한 고금의 상황들을 변화해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시드는 24년 11월에 그래비티 판매를 위한 예약 주문을 받아왔었고 이번 실적 발표 어닝 회의에서 마크 윈터호프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그래비티가 모든 루시드 스튜디오나 쇼룸에서 시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그래비티 그랜드 투어링의 예약이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의 초기 주문량보다 크게 앞서 나갔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비티는 SUV 시장에서 확실히 입지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시드는 그래비티를 통한 마케팅을 통하여 충분한 판매량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적자 폭을 낮추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루시드 미드사이즈 플랫폼에 대한 가시적인 기획 발표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루시드는 미드사이즈가 끝이 아니라 루시드는 20%는 전기차,
80%는 라이센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피터 롤린슨이 발언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파트너십 확장을 통하여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라이센스 계약이 필요할 것이고, 루시드의 아틀라스 모터 그리고 배터리 기술 원더박스를 통한 라이센스 계약을 확장시켜 테크 기업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인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순간일수록 더욱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고 스스로 결정한 투자 원칙에 완전히 몰입하고 그 외에 나머지 선택지는 차단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길들을 쳐다보게 되니 마음이 흔들려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길들은 우리들이 갈 길이 아니기 때문에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기차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오직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어 더 많은 현금 흐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중간에 원칙을 바꾸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스스로의 원칙을 세워 신념과 비전을 강화시키는 편이 훨씬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성공 확률을 높여 나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강해져야 합니다. 위기는 영원하지 않고 결국 더 나은 보상을 위한 최선의 설계로 이어지게 되었음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에만 집중을 하고 이외의 모든 선택지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게 된다면 앞으로 주어질 수 있는 수많은 기회의 순간에 보상들 또한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거나 견디지 못한다면 앞으로 마주하게 되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고난에서도 견디지 못한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시련들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